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음, 요즘 많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와, 제가 꼭 역사에 나올 그 시기에 살고 있는 듯한, 와, 인생이 역사구나. 김지순이라는 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또한 대한민국의 2025년을 이제 시작으로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그냥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나중에 이 세대에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또 감사한 건 혼란으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혼란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우리나라가 계속할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하게 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어, 경제, 뭐 나라, 뭐 정치, 와, 아예 무지했어요.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오히려 뭐 알고 있는 분들이 저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저 또한 그분들을 무시했거든요. 왜냐면 저랑 상관없는 거는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알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제가 무지한 거죠. 제가 한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국민 책임 의식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가 알승환 대표님의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알고 계세요, 다들. 환경이 중요하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몸소 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선거할 때,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 그냥 모른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대충 찍거나 안 찍거나 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우선 대통령이다라고 했으면, 잘했든 못했든, 그 어느 정도, 이것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속성.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근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이런 거에 보여주는 것만 믿고 우리는 믿었고 살았죠. 저희 아이가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이렇게 많아요. 트랜스포머 우리가 로보트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로보트들이 일반 평민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독재자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너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와, 넌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로봇들도 다 그 독재자처럼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모든 그 로봇들이. 그러나 그 핵심 코어를 다 빼버려서 본인이 정치를 하게 해요. 제가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거에, 우리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 지원금에 고마워서 되게 그때 이미지가 좋게 느껴졌었던 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일을 착착
착착착 해내고 있다는 거에 와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와 이게 진짜 코앞에 있는 좋은 거 그냥 현재에 잠깐 안주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어 뭐죠?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지? 우리 나가는 거 거리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싫은 게 그때 코로나 걸렸으면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빨리 백신을 찾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뭐냐면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녔다. 그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렸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우니까 못 돌아다니고 똑같이 그 사람들 어디 잘못했대. 마스크를 내리면 막 죄인 취급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거를 그 걸린 사람을 걱정해주고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야 되는 게 나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이 백신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게 여기에서 빨리 끝낼까? 그러나 막아버리는 걸로 끝냈어요. 더 두려움을 샀고, 사람들이 점점 뭘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유튜브가 한 얘기가 알게 됐더라고요. 그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2년, 3년 동안 일을 못해서, 그래서 망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아,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할 거 다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몰이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 트랜스포머에 본인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자꾸 모르게끔 하는, 아, 그렇게 멍청이로 살게끔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되게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공기, 잠, 그리고 물, 햇빛, 그리고 이 두뇌의 메타인지, 창의력, 상상력, 다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아예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돈 주고, 제가 진짜 힘든 시기에 정말 돈을 벌어보려고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과 함께 동반돼서 지금의 제가 있고, 제가 메타인지가 뭔지 알고, 이 두뇌,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럼에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성공하려면 부자의 언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알려주신 분들이 정치인 분들이 아니라 어렵게 저처럼 살아왔던 분들이 이겨내서 그거를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또한 그 중에서도 진짜 검은 백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알스간 대표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
군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게, 진짜 필요하다. 이런 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뭐죠? 이번 주에, 아, 지금 저희 회사 팀장님과, 팀장님이 이제 신혼여행을 한 2, 3주 이제 공석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팀장님이 하시던 일 아주 쬐끔, 직원들의 근태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등등의 이제 좀, 팀장님이 일을 진짜, 진짜 아주 쉬운 것만 제가 이렇게 대신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에서 팀장님이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팀원으로 있었을 때와 팀장의 일을 하고 있을 때의 그 책임감, 그 부담감, 그리고, 어, 저의 현재 위치, 그리고 제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봐지게 되는 거예요. 어, 정말, 그동안 팀장님이, 음, 그 많은 여러 사람들, 다 개인사, 여러 가지 개인사도 있고, 여러 특징이 있고, 등등의, 리더는 진짜, 힘든 거구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진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했고요. 음, 진짜 그냥, 와, 이 부담감, 이 책임감이, 우리 팀장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되게 확 와닿았고요. 이런 부분들, 그 리더의 자리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 자리잖아요. 사실 한 사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라는 건, 계엄 선포를 잘못했다라는 거에만 꽂히면 안 되고,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에 대한 왜를 듣고 나서,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근데 그 계엄 선포를 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르게 보게 됐고, 또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이스간 대표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보시는 그 사람의 속성을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스간 대표님께 감사한 거고, 또한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팀장님의 역할을 통해서 저 제가 제가 진짜 리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사람인데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이제 근태라든가 듣고, 근데 이걸 그냥, 내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는 진짜 뭐가 좋을까? 그분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막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힘들어 보이는 부분은, 이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 막,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데, 회사 측에서는 왜 이런 걸 안 봐주시지? 막 이런 또 불만의 생각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음, 제 모습이, 저도 이렇게 팀원으로 있었을 때, 팀장님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으셨겠구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이거를 동일하게 할 수가 있나? 그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대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리더가 된다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코칭을 하게 된다면? 와, 이게 그 영역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남들에게 보이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욕도 먹어야 되고, 오해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을, 왜냐면 저도 저희 팀장님 처음에는 입사해서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제 이미지가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잘 웃지도 않고, 새로 왔는데 잘 챙기지도 않고. 근데 저도 마음을 주질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일만 하자. 이런 제가 초반에 입사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오래 보면서 행동과 말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회사에서 존경하는 분이, 저희 회사 측에서 제일 좋아하는, 믿고 따르는 분이 팀장님과 저희 이제 차장님이거든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이 부분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면서 진짜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있으면 깨우쳐 줘야 되고, 좀 많이 깨우치기도 됐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뭔가 받는 거를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속성이. 주려고 하는 속성도 있지만, 받고 싶은 속성도 있어요. 그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되게 힘듦과 부담감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지금 막 정치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제가 이 나심 탈레브 저희 PCM 파운데이션 추천 도서를 같이 읽으면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이에요. 안티프레질의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검은 백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백조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검은 백조는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손실이나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음. 문제는 이런 불균형이 축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불균형이 되는데 어느 순간 검은 백조가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고, 검은 백조, 나쁜 사람이 백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손실이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근데 백조예요. 남들은 그게 좋게 보겠죠. 와, 제가 여기를 듣는데 좀 소름이 돋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차리는 눈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되게 작은 거지만,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조직에서도 저 스스로가 자기 주제 파악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칭찬 듣는 좋은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분 중에 제가 믿고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스간 대표님처럼 정말 소신 있게 살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섭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정확히 막 아는 것도 아닌데 용기 내서 그냥 해보고 저의 생각을 한번 꺼집어 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담.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는가 동시에 저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도 검은 백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검은 백주가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마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런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다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날은 아군이 됐다가 어느 날은 적군이 됐다가 이게 그냥 인생인데 이게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을 되게 점점 신뢰를 해가고 있는 이유가 그 위치에 갔을 때 그렇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랄까요? 제가, 차장이 진급이 되고 뭔가 한 건의 계약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는 뭔가 이상한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 이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잠깐 쉬고 싶은 마음. 뭐, 왠지 남을 의식하게 하는 마음. 이런 뭔가 그런 기분 나쁜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 순간 이거를 빨리 탈쳐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를 나중에 잡겠구나. 이게 나를 나중에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생각들이구나. 되게 사람은요, 선악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재 속에서 잿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한 선하게 살고 뭔가 보람 있게 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무엇을 행동하느냐에 대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모두 자신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배워온 언론, 배워온 회사, 배워온 사회는 이렇게 책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박세니 원장님 통해서 책임이라는 게 진짜 뭔지를,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를 박세니 원장님 통해서 생각하게끔 되고, 지금도 진짜 책임이라는 게 뭘까를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웠을 때 책임이란 그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세니 원장님이 그 오렌지 하나를 가지고 그 오렌지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게 오렌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오렌지를 발로 싹 밟아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오렌지를 잘 연구하고 해서 즙으로 만들어서 뭐 델몬트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 뭐죠?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오렌지를 가지고 원재료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인지가 돼서 이거를 말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상태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삶에서 저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반응들이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책임져야 되는 어려움과 수단은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그동안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옳은 선택으로 잘 가면 다시 옳은 길이 있고,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자꾸 찾다가 결국엔 아이스가 대표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책임인데, 어, 이 책임을 이 사회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언론에서, 정치인들한테서 배우지 않았어요. 항상 싸우고, 뭔가 회피하고, 남 탓하고,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어떻게든 사죄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간에
누구의 탓, 그리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말이 바뀌고,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신뢰할 수가 없고, 이런 거에서 살아오는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딱 터졌으면, 그냥 잠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근데 저도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 통해 안 거라, 계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서울의 봄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대통령이 그걸 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고. 근데 진짜 근데 왜는 없어. 잘못된 것만 가지고 하게 되고 위기 조성을 하고 그걸로 우리 사람들의 그런 불안 심리를 넣어서 윤석열이 잘못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로 막 몰아추진됐고 그 몰아추진되는 상황에 무안공항 사고가 터졌고 그 상황에서 그 이재명 그분은 거기에서 유족들을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냥 이게 제가 보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무섭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 같았다면 벌써 탄핵되고 끝났을 일이 지금의 이렇게 진짜 정부들을 계속 넣어주니까 누군가 어제 저랑 얘기했던 분이 그러다가 인지 부조화가 온다. 근데 진짜 그래요. 어떤 게 진짜 참이고 어떤 게 진실일까? 근데 그 참이고 진실일까를 보면서 다른 이야기와 그 현장들의 그 영상 속에 뭐, 언론에서는 분명, 얘기하려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네. 그, 언론에서는 제가 MBN이었나요? 1월 3일날 촛불 반대 집회, 그때, 공수처, 그때 막 체포하려고 했을 때, 어느 방송사에서 MBN이었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공수처 나타나서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장면을 계속 반복, 버퍼링 되는 것 마냥 계속 그 장면만 계속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파적인 걸 보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구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버 분들이 그 현장 사진을 이렇게 빼곡히 보여주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저는 그냥 앉아서 이거를 시청할 뿐인데, 그분들은 그 추위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싸우고, 목이 나가고, 정작, 안승환 대표님은 정말 한국인이 아닌 지금 현재 신태에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혼란스러웠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모습들이.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저는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관점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가고, 이 바꿔가는 와중에도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틀리려고 하니까 겁났던 건데, 많이 틀려보면서, 저도 이게 성장을 해보고,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요. 특히, 아이스간 대표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측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측근들의 마음을 돌려서 측근들과 함께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멋진 인생, 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